미안합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자,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은 원소와 화합물을 배울 거예요. 일단요, 여러분, 혼합물 알아요? 혼합물? 혼합물이 뭐예요? 장난쳐요? 혼합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혼합되지 않은 물질은 뭐라고 할까? 안혼합물? 순물질이라고 하죠. 잘했어요. 자,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류를 해낼 수가 있는데요. 이 순물질이라고 하는 아이들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여기서의 키포인트예요. 자, 우리는 혼합물을 여기서 다루지 않아요. 혼합물은 아마 중학교 때 다뤘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순물질을 다룰 건데 도대체 순물질에 대한 정의가 뭐냐는 거지. 순물질 하면 어렵게 아마 여러분들이 혼합되지 않은 물질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 혼합되지 않은 물질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냐고. 그치? 그래서 그거를 볼 건데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소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원소는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에요.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 선생님, 모르겠어요. 수소, 그 다음에 산소, 이런 아이들을 원소라고 한다는 거지. 어떻게 해요? H라고 하는 아이는 수소를 지칭하는 원소 기호거든요. 근데 이 아이 한 종류로만 되어 있는 물질이라는 거야. 또 산소라고 하는 한 종류의 물질로만 되어 있는 아이라는 거지. 산소 기체나 수소 기체가.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의 선배는 뭐라고 배웠냐면요. 원소 물질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의 선배는. 그런데 교육국가정 개정이 일어나면서 용어를 통일했어. 뭘로? 호자 빼버리고 물질자 빼버리고 원소라고 이렇게 용어를 통일해버렸다고. 그래서 원소 물질을 줄여서 원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 가지의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런 물질들을 원소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N2 그치? F2 이런 애들 다 뭐야? 원소예요. 게다가 네온 알아요? 네온이라고 하는 아이는 N2라고 쓰는데 이 아이도 원소겠죠. 그쵸? 요거는 조금 이따가 원자, 분자 할 때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얘한테는 좀 사연이 있어. 화합물은 뭐냐면요. 얘 원래 그 풀어서 쓴 말이 뭐냐면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을 이루어 만든 물질이 얘 원래 본명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맨날 그 수업할 때마다 또는 공부할 때마다 써. 그치?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화합물을 주는 거야. 말에서 나오듯이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 이를테면 이산화탄소 같은 아이, 얘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데요. 이 이산화탄소는 탄소라는 아이와 산소라는 아이 두 가지가 화학 결합을 이루어서 만들어낸 물질이라는 거잖아. 그죠?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 뭐가 헷갈리냐면요. 이 원소라고 하는 용어가 지칭하는 게 굉장히 모호해요. 왜 모호하냐면요. 자, 보세요. 이산화탄소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다시 말해서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 구성원이 탄소와 산소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때 탄소와 산소가 다 원소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원소는 물질이라면서요. 맞아요. 원소, 즉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도 원소라고 하고요.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도 원소라고 해요. 옛날에 7차 교육과정 때에는 얘를 호단소 물질이라고 해서 원소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얘를 호자 빼고 물질자 빼서 원소만 써서 그냥 원소라고 이름을 지칭해버린 거예요. 왜?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런 애들을 다 원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서를 보면, 그러니까 미국말로 되어 있는 책 있죠? 보면은 얘네들을 다 원소라고 얘기해.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도 원소고 호단소 물질도 원소라고 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순물질은 원소라는 아이와 화합물이라는 아이 두 개의 양대 산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원소라고 하는 아이와 화합물이라고 하는 아이 이 순물질들의 실체를 한번 보자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은 그
그런 애가 있어 라고 말하지 말고 걔가 누군지 보여달라고, 눈으로 보고 싶다고. 그 눈으로 보여지는 그 실체를 다루는 게 뭐냐면은 원자하고 분자예요. 자, 원소는 그런 종류의 아이가 있다더라, 그런 종류의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이 있다더라 하고 추상적으로 지칭하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없어도 돼. 뭐 단대부고에 뭐 2학년 10반에 뭐 아무개가 있더라 하면서 그 아이를 지칭할 수 있지만 걔를 한번 내가 보고 싶다 그럼 그 아이가 와야 되잖아. 그치? 그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그 아이의 실체를 원자나 분자라고 한다고. 무슨 소리냐?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이산화탄소는요, 탄소라고 하는 알갱이에 산소라고 하는 알갱이가 붙어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때 이 탄소라고 하는 이 알갱이 하나, 산소라고 하는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다 뭐라고 하느냐? 원자라고 지칭한 거예요. 이런 정의법은요, 그 현대 과학이 발달되기 이전의 정의법이에요. 일명 볼턴이라고 하는 1700년대 과학자가 얘기했던 정의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갱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2단원 배우면서부터는 원자를 알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알갱이라고 얘기할게요. 여기에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요, 원자,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이렇게. 이거는 중학생들이 배우는 원자의 정의예요. 그러면 분자는 뭐냐? 이런 원자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이거를 분자로 정의를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만든다? 이게 중학교식 정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2학년도 있고 1학년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고딩이나 돼갖고 원자, 알갱이, 분자, 알갱이 이런 거 시험에 나오려고 이거 배우고 앉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자, 원자라고 하는 아이와 분자라고 하는 아이의 실체가 눈에 보여. 그치? 그런데 어떤 애가 있어. 굉장히 불쌍한 아이 하나가 있어요. 이 아이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아이인데 되게 불쌍한 아이야. 왜 그러냐면은 얘는 원자도 분자도 아니거든. 자, NaCl이라고 하는 이 아이 이름이 뭡니까? 옳지. 염화 나트륨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이 염화 나트륨은요, 우리가 부엌에서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죠. 그쵸? 일명 뭐예요? 소자로 시작해서 금자로 끝나는 소금이죠. 그쵸? 이 NaCl이라고 하는 물질은요, 분자가 아니에요. 분자가 아니에요? 원소비율로 썼는데요. 이렇게 쓰면 다 분자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 알갱이 하나에 산소 알갱이 2개가 붙어있는 애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물 한번 볼까요? H2O는요, 산소 하나에 수소 알갱이 2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이게 이산화탄소 분자고 이게 물 분자거든요. 원자들로 이루어진. 그런데 이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고 보면은 나트륨 알갱이 하나에 염소 알갱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돼. 사실은. 왜? 1:1이니까. 그치? 그런데 실제로 이 염화나트륨은요, 나트륨 염소, 나트륨 염소, 나트륨 염소, 나트륨 염소, 나트륨 염소, 나트륨 염소,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격자를 구성하면서 결정을 이루고 있는 형태로 존재해요. 나트륨, 염화나트륨은. 그러면 이 아이를 실제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면 나트륨 1억 개, 염소 1억 개 이렇게 썼어야 돼, 사실은. 근데 이렇게 쓰지 않지. 어떻게? 1억을 잘 약분해갖고 날려주시고 1:1로 결합하고 있다라는 것만 표현해서 NaCl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아이를요, 분자라고 말하려면 알갱이 하나하나씩 달고 있어야 되는 아이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격자로 결정을 이루고 있는 아이라고 하니 분자라고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전문용어로 이온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결정을 이루고 있는 아이들은 분자다, 분자가 아니다. 분자다, 분자가 아니다. 분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시험에 나와요. 자, 이온 결정이라고 하는 용어는 화2에서 배우는 용어예요. 화2. 여기 화2 배운 학생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온 결정, 또 뭐 있냐면은 원자 결정,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은 금속 결정. 이 원자 결정은요, 공유 결정이라고 하는 아이의 한 분류인데요. 그것까지 다 해보려면 내가 화투 수업을 여기서 다시 해야 되니까 그거는 안 하고 그냥 화투에서 다뤄지는 결정 3가지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3가지 아이들은 분자가 아니다. 분자가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 이온 결정인지 아닌지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우리 귀염둥이 중학교 시절 때 영문도 모르고 이런 거 외웠을 거야. 나트륨 1 플러스, 칼륨 1 플러스, NH4 플러스 이런 거 배웠을 거야. 배웠어요? 이런 거 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SO4 2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얘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런 거 영문도 모르고 외우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는 얘네 둘이 결합을 하면 1대1로 결합하니까 NaNO3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와 마이너스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사이좋게 결합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다 이온 결정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소린지? 그러니까 약간의 중학교 때의 실력이 필요한 거지. 그지? 혹시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 있으면 선생님들 찾아오세요. 선생님이 표로 정리하고 줄게. 갖고 있어 내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 아이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엄마들 나도 좋아. 뭐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대표적인 원자 결정이에요. 자, 다이아몬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있죠? 그 아이가요, 놀라웠게도 이거 뭐예요?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에요. 탄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물 망상 구조로 막 연결돼 갖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그러면 실제로 다이아몬드를요, 화학책에서 선생님이 보는 전공서적, 일반화학책이나 물리화학책 이런 전공서적에서 얘를 보면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C에 S에 다이아몬드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탄소, 다이아몬드를 나타내는 화학식이야. 그럼 보세요. 분명히 탄소가 망상구조로 얼기설기 막 엮여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딸랑 하나 썼네? 그지?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탄소가 굉장히 많은 수가 결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얘가 사실은 뭐 100억 개 이렇게 썼어야 되지, 여기 밑에다. 그치? 근데 이거 다 싹 지워버리고 그냥 탄소 이렇게 썼잖아. 그치? 그럼 얘는 분자가 아니다. 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다이아몬드 말고 금속으로 가봅시다. 우리 앞에서 배운 철에 재련할 때 이 철. 자, 여러분, 여기 이들이 알루미늄 이거 합금인 것 같은데, 이거 알루미늄하고 철하고 뭐 니켈 합금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은, 뭐가 있을까?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철 있죠? 그 철이 이렇게 써요, 실제로. 포항제 철에 있는 그 철이 이렇게 써요. 근데 그 철이 실제로 철 알갱이 하나로 되어 있었을까? 절대 아니지. 왜? 철도요, 철 이러면서 이렇게 결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수도 없이 많은 철 알갱이들이 붙어있는 상태예요, 지금 철이. 그러면 얘도 철 10억 개 이런 식으로 썼어야 돼. 하지만 그거 다 날려버리고 어떻게 썼어? 철 이렇게 썼지, 그치? 한 가지의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 결정 상태다를 나타내는 방식의 표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철, 금속,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원자 결정, 그 다음에 NaCl 같은 이온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분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새롭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화 되는지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요걸 한번 봅시다. 화학의 언어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거에 관련된 그 적용 문제 좀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1번부터 원소기호 20번까지 다 외우고 있는 학생들. 별로 없네요. 자, 지금 외우고 있는 학생들은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외우고 있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 외우셔야 돼요. 자, 그게 왜 1번부터 20번이며 걔가 왜 하필 1번이고 얘가 왜 하필 20번인지에 대한 이유는 2단원의 개성 있는 원소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는 화학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도구. 자, 여러분, 영어 할 때 영어에 사용되는 도구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알파벳이죠, 그쵸? 영어 하려면 알파벳 알아야 돼. 그럼 화학 하려면 뭐 알아야 돼? 원소 기호 알아야 돼요. 원소 기호. 자, 원소 기호는요, 주기율표상에 113개 정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필요 없어요. 20개만 아시고 계시면 돼요. 20개만 알면 수능 보는데 전혀 지장 없어. 무슨 학교에서 21번부터 30번까지 나는 외우게 할 거다 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거는요,
대학교 화학과 애들만 해요. 21번부터 30번까지도. 그래서 쓸데없는 일이고 수능 보기 위해서. 물론 내신할 때는 해야 돼. 선생님 하라고만 하셔야 돼. 알지? 여기서 수능에서는 1번부터 20번까지만 알면은 충분해요. 자, 외우는 방법 들어갈게요. 수소, 이거 뭐예요? 혹시 알아요? 헬륨. 자, 들어갑니다. 수헬이라고 하는 예쁜 여학생이 있었어. 수헬이라고 하는 예쁜 여학생이 있었는데, 리베가 뭐냐면은 독일어로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리베, 리튬 베릴륨, 리베. 누가 B씨가 누구를 사랑했어? 수혜리를 사랑했어. 엄청 이뻤거든. 그래서 B씨가 수혜리를 사랑했네. 그런데 수혜리의 코가 엄청 높으네. 엄청 높아요. 엄청 높고,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요. 나만 알지? 나만 알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만 알고 수혜리는 그 사실을 몰라. 그래서 이 B씨가 병에 걸렸어. 무슨 병에 걸렸냐? 인왕염에 걸려서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침을 콜록콜록 했다는 거지. 자,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20번까지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얘가 왜 여기 기둥에 속해 있는지, 얘가 왜 여기 기둥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단원 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기율표 할 때. 일단은 1번부터 20번까지 외워봅니다. 자, 따라하세요. 수헬, 리베피씨, 어떻게? 높으네.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나만 알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인왕염에 걸려서 앓고 있어. 그래서 기침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지. 되시겠죠? 네. 자, 꼭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원소 기호를 가지고 우리는 물질을 표현하는데요. 선생님이 예의 없게도 여러분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고 물질을 벌써 표현해버렸죠. 그지? 이산화탄소를 CO2로 쓰고 물을 H2O로 쓰는 신뢰를 범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산화탄소 CO2라고 씁니다. 그죠?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CH4는 혹시 뭔지 압니까? 메테인이라고 해요. 메테인. 자, 이거는 다 알아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얘는 메테인이라고 해요. 자, 메테인을 CH4라고 쓰면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다 알아들어. 화학 배운 사람은. 이게 바로 화학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 NH3 뭔지 앞에서 했죠. 뭡니까? 암모니아. 외우세요. 암모니아. 그 다음에 H2O 우리가 마시는 뭐예요? 오, 물. 잘했어요. 조금 난이도 있는 거 들어갈게요. 이거 뭐예요? 옳지, 포도당. 자, 여러분 고3 끝날 때까지 물질 이거 이상으로는 안 나와. 이게 있잖아요. 옛날에 막 무슨 되게 현란한 물질들 되게 많이 배웠어. 유기화합물로 무슨 방향족 탄화수소, 지방족 탄화수소, 그리고 메칠렌 어쩌고 되게 많이 배웠어. 되게 어려운 물질들을. 그리고 거기에 더 넘어서서 그 물질들의 끓는 점은 몇 도냐, 어는 점은 몇 도냐, 얘가 상온에서 액체냐, 고체냐, 기체냐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화학을 배웠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 교육과정 개정이 일어나면서 다 쓸모없는 게 돼버렸어. 왜? 필요하면 구글 찾아보면 되지 그걸 뭘 외우고 있어.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혹은 수능을 보기 위해서 배우는 이 화학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물질들이 뭔지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질들이 실제 반응을 일으킬 때 어떤 반응으로 갈지를 예측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양적 관계라든가 아니면 부피 관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뭘로 흐르느냐? 사고력 연습으로 흘러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물질이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얘를 시험에 내고 싶잖아? 그럼 이딴 식으로 내요. AB3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 이렇게 줘요. 얘가 암모니아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암모니아라는 거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얘 양적 관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알아맞추라는 문제가 주로 나온다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물질 막 많이 외우는 거 다 소용없어요. 필요 없어요. 물질 외우지 마세요. 5가지만 딸랑 외우시면 돼요. 요것만 아셔도 돼요. 됐죠? 자, 이게 바로
원자와 분자, 그러니까 원소 기호를 사용해서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요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화학식이라고 한답니다. 화학식. 그런데 여기 선생님이 써준 이산화탄소, 메테인, 암모니아, 물, 포도당은요. 모두 분자예요. 그럼 분자를 표현한 식이니까 세 글자로 무슨 식이라고 할까? 그렇지. 분자식이라고 해요. 분자식. 그래서 화학식의 첫 번째 종류 하나는 분자식이에요. 그럼 화학식은 분자식밖에 없어요? 아니요. 세 개가 더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포도당이 6대 12대 6으로 탄소, 산소, 수소가 구성 비율을 조성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탄소, 수소, 산소가 6대 12대 6으로 조성되어 있어. 그치? 그럼 이거 최대 공약수 얼마야? 6! 6으로 약분하면은 1대 2대 1이 나오지. 그치? 그래서 CH2O로 약분된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분자식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실험식이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왜 실험식이에요? 자, 실험식에 대한 유래를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 이제 화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화학과에서 실험 이게 무슨 이렇게 교수님 방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그 뭐 이론화학방, 무기화학방, 뭐 반도체 방, 물리화학 뭐 있는데 시료를 딱 줘요. 이거 시료 교수님이 이렇게 야 이거 시료 좀 분석해봐 이렇게 딱 주셔. 그러면은 그 시료가 뭔지 몰라.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이거를 막 분석을 해. 막 태우고 보고 뭐 어떻게 막 해봐. 그러면 이 아이의 실체는 뭔지 모르는데 이 아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C와 H와 O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자에서 IR, UV, 뭐 NMR 뭐 이런 어떤 분석화학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분석화학 방법을 통하면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구성비가 1대 2대 1이라는 사실까지만 딸랑 알 수 있어. 그게 바로 실험실에서 알 수 있는 값들이거든요. 그럼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식은 이 식이 아니라 이 식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실험 상황 중에 만날 수 있는 최초의 식이라는 의미의 실험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실험식이 CH2O를 가지고 있는 실험식이 포도당밖에 없겠어? 아니요. 또 있어요. 이런 애가 있어요. C2, H4, O2 이런 애도 있어요. 얘 실험식도 얘죠. 최대 공약수 2로 약분하면 1대 2대 1이 돼서 CH2O가 나오잖아. 그지? 근데 이 아이의 실체는 뭐냐면요.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이 뭔지 혹시 알아? 식초. 여러분들 먹는 식초 알죠? 그 식초의 원료가 되는 성분인데 이 아세트산의 실험식도 얘예요. 포도당의 실험식도 얘예요. 그래서 CH2O라고 하는 아이를 실험실에서 내가 만나게 되면 의심하겠지. 아니, 포도당인가? 아세트산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방법을 진행해야 되지. 포도당일 것 같으면 포도당을 검출하는 씨약을 넣으면 되고 베네딕트 용액 같은 거, 그치? 그 다음에 아세트산일 것 같으면은 뭔가 얘에 대한 뭐 특징이 나오겠지. 뭐 신맛이 나온다고 먹으면 안 돼. 그거 알겠지? 이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먹으면 안 돼. 아무튼 요거에 대한 부차적인 실험을 하면서 아세트산임을 결정짓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실제로 이 분자의 값이 얼마라는 것이 주어지면 분자식을 확정 지을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한 5분만 이따가 설명할게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구조식이 있어요. 구조식. 구조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간단해. CH4라고 하는 분자에다가 짝대기하고 선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게 구조식이에요. 이게 구조식이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시성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시성식은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7차 교육과정 때는 배웠는데 학교 내신할 때는 아마 시성식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시성식 그냥 맛만 보여드릴게요. 수능에 안 나와요. 묻지도 않아요. 아세트산의 구조식은 이렇게 써요. 아세트산의 구조식은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런데 이 아이를요. 분자식도 아닌 것이 구조식도 아닌 것이 이렇게 사용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걸 시성식이라고 하는데요. 왜 얘를 시성식이라고 하냐면요. 분자식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얘가 아세트산인지 몰라요. 왜? 이런 분자식을 갖고 있는 아이 중에 유기화합물이 꽤 많아. 그래서 이게 아세트산인지 확정 지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COOH라고 하는 이 부분, 이걸 작용기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이 작용기를 보는 순간 아싸, 아세트산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이런 특별한 어떤
성질을 나타내주는 화학 구조를 이렇게 특화시켜서 보여주는 식이 시성식인데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하도 많이 질문을 하니까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의 수능에서는요, 분자식, 실험식, 구조식 3개만 펄럭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도 나오지 않죠? 구조식을 그려봐라. 이런 거 안 나와. 주관식이 없잖아. 그치? 수능은 전부 무슨 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수능은 전부 객관식이고, OMR 카드는 영혼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OMR 카드에다가 답을 찍었어. 그런데 맞았어. 그럼 그냥 실력으로 그냥 증빙되는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이런 구조식 그리고 안 잡는 그런 공부하지 마세요. 내신할 때만 내가 훈련시켜줄게. 그때만 하고, 수능에서는 구조식 몇 개인가 이런 거 안 그려요. 되시겠죠? 자, 일단은 화학식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뭘로 넘어가냐면요, 원자량과 분자량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화학은요, 무슨 학문이냐면요, 물질의 과학이에요. 화학은 물질의 과학. 자, 보세요. 화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물질의 변화를 탐색하는 학문이 화학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벌써 배웠어. 뭐예요? 원자, 분자, 그리고 뭐 이온 이런 아이들도 있어.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배웠어. 지금 배웠잖아. 그치? 그리고 이 아이들을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무슨 식이라고 한다? 화학에서 쓰는 식, 줄여서 무슨 식? 화학식. 화학식이라고 하고, 이 화학식은 분자식, 그 다음에 또 실험식, 또 구조식, 뭐 시성식까지 있다고. 그치? 그래서 우리는 분자식, 실험식, 구조식까지만 사용한다고. 그치? 그러면 이런 화학식으로 표현된 이런 물질들은요, 물질이라고 했잖아. 그치? 물질은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양을 갖고 있어야 돼. 양. 양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양, 질량, 이런 양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수소, 탄소, 산소, 이 아이들은요, 존재하는 물질들이죠. 그죠? 우리가 비록 본 적은 없지만 물질이에요. 이 아이들은 반드시 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질량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아이의 보유한 양. 그지? 근데 이 보유한 양이요, 참 정이 안 가요.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g이래요. 수소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제곱g이래요. 탄소 2.56, 2.65. 자, 이게 이제 책마다 약간씩 다른데 2.65라고 할게요. 2.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g이래요. 참 정 안 가는 숫자지, 그치?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자, 화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소들을 다루긴 다뤄야 돼. 다루긴 다뤄야 되는데 이런 애매한 숫자들 가지고 다루기에는 너무 머리가 아파. 그래서 우리들만 사용하는, 화학하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새로운 양을 하나 개발해냈어요. 그게 뭐냐? 얘네들 원자죠. 그쵸? 원자가 갖고 있는 양 줄여서 무슨 양이라고 할까? 원자량이라고 해요. 원자량이라는 것을 개발한 거야. 개발해서 그냥 붙였어. 어떻게? 약속을 정했지. 탄소를 그냥 12로 기준으로 정해버리자 하고 약속을 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와 수소 사이에 질량 양적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나눠보니까 몇 배 차이 나냐면 12배 차이 나.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몇이야? 1. 얘랑 한번 해보니까 얘가 3분의 4배래. 얘에 비해서 3분의 4배 크대. 그래서 양적 관계를 따져보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 16이 되는 거죠. 12를 기준으로 적은 다음에 그에 대해서 수소와 산소를 비교해갖고 양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얘는 상대값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상대값을 갖고 있는 이 아이는 단위가 있을 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그러면 이렇게 탄소나 산소나 수소 혹은 질소의 질량은 선생님이 몰라요. 찾아갖고 알고 싶은 사람 구글 한번 찾아보세요. 이 질소,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조합해갖고 분자를 만들 수 있지. 그치? 자, 분자 갑시다. 분자가 가지고 있는 양은 무슨 양이겠어? 분자량이겠지. 분자량 중에 CO2다. 이산화탄소다. 자,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어떤 식으로 구해야 돼? 원자량 알고 원자량 아니까 그거 단순히 어떻게 하면 돼? 합치면 돼요.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44 이런 식으로 분자량도 원자량의 단순 산술 합으로 결정해서 그냥 구해주시면 돼요. 당연히 원자량 단위 없으니까 분자량 단위 있을 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원자량 분자량은 모두 단위가 없어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무슨 지워버렸네. 아까 그 빅5 다시 한번 해볼게요. CH4, NH3, H2O, CO2, C6, H12O6. 자, 얘 분자량 들어갑시다. 얼마예요? 얼마예요? 16. 얘 얼마? 11. 얘 얼마? 18. 얘네들 셋이 단골이야. 수능 기출문제 단골이야. 근데 CH4, NH3, H2 이렇게 안 줘. 어떻게 줘? AB4, AB3, A2B 뭐 이런 식으로 줘. 돼요?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전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도록 문제를 준다고. 근데 16, 17, 18을 만약에 알고 있었으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2014학년도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거는 차츰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CO2 얼마예요? 빨리 계산해보세요. 44. 포도당 얼마? 180. 이 정도는 좀 외우고 계세요. 이 정도는. 안 외워도 되는데 그냥 요거 그냥 계산하고 있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으면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조금 조건이 되니까 요거 5개만 잘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개념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이 한 가지 개념 하기 전에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갑시다. 기출분석 17쪽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재 17쪽 기출분석. 여기서 요거 한번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자 5번 문제를 하시기 전에 용어 정리 한 번만 해드릴게요. 분류, 분리, 분해 요 3가지 용어가 있어요. 이 3가지 용어를요 국어 시간에 배웠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그러니까 난 국어 시간에 배운 줄 알고 그냥 넘어갔는데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선생님이 계속 불쌍하다고 생각한 NaCl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얘는 일명 소금이죠. 그죠? 근데 얘를 H2O에다 녹여요. H2O는 뭔데? 물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소금물이 되는 거죠. 그죠?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해요? 염화, 나트륨, 무슨 용액? 옳지, 수용액이 되는 거예요. 자, 혼합물이에요? 순물질이에요? 혼합물이에요. 혼합물이죠. 그쵸? 그러면 이 아이를 염화나트륨과 수용액으로, 염화나트륨과 수로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눠요? 증발시키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물 날아가고 염화나트륨만 남겠죠. 그쵸? 그럼 이런 과정, 증발시켜서 소금과 물로 다시 나누는 이 과정은요. 소금과 물 자체의 성질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이렇게 안 변하는 경우를 분리라고 얘기해요. 분리는요. 물리적인 방법으로 물리적인 변화로 서로를 나누는 거를 분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소금과 물로 나누는 것 같은. 돼요? 선생님이 딸이 한 명 있어. 선생님 딸이 한 명 있는데 지금 4살이야. 4살인데 동물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근데 요즘 들어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했어. 그래갖고 선생님이 쌀 있죠, 쌀을 갖다가 이거 갖고 놀아 그러면서 척감놀이에 그러면서 갖고 놀라고 줬더니 얘가 쌀을 갖다가 화분에다가 갖다 넣었어. 화분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 흙하고 쌀하고 뒤범벅이 됐겠지, 그치? 근데 내가 또 농부님들의 그 고생 노고에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없잖아. 그래갖고 흙하고 쌀하고 뭐 했겠어? 뭐 했겠어? 분류했겠어? 뭐 했겠어? 분리했겠죠. 그쵸? 분리는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물이 있어요. 이 물을요 어떤 전기로 지지잖아요. 전기로 지지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나타나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나타나요. 자, 물을 전기에 지졌다고 했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전문용어로 전기 분해라고 얘기해요. 전기 분해를 하면은 산소와 수소로 완전히 물하고는 성격이 다른 두 아이로 나뉘어진다고. 이렇게 완전 원래 물질에서부터 성질이 완전 변화하는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분해라고 얘기해요. 분해는 화학 변화예요. 화학 변화. 자, 염화나트륨도 분해시킬 수 있나요? 분해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저기 하면 돼. 불에다 넣고 지지면 돼. 그러면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열분해라고 해요. 열분해를 하면 뭐와 뭐로 나뉘어질까? 나트륨과 염소로 나뉘어져요. 이런 식으로 화학적인 성질을 완전 돌변시키는 변화를 분해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분리와 분해에 대한 용어를 아시고 계셔야 되고요. 이렇게 분리, 분해하면서 용어들을 정리하는 지금 선생님의 이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분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자, 6번 보실게요. 6번. 17쪽에 6번. 자, 민철이. 민철아. 민철이가 우리 6번 한번 해볼게요. 민철이. 자, 민철아.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분리하면 염화나트륨과 무엇으로? 아직 못 찾았어요? 17쪽이에요. 17쪽에 5번.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분리하면 염화나트륨과 무엇으로? A가 뭘까? 그렇지, 물. 그래서 그 물을 가하면 수소랑 산소로 나눠진대. 가가 뭐예요? 분해,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염화나트륨을 분해하면 염소랑 뭘로 나뉘어져요? 옳지, 나트륨. 자, 5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디귿에서, 디귿은 먼저 알려드릴게요. B는 금속 원소입니다. 나트륨이 금속 원소인 거는 2단원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주기율표 배우면서. 그러면 민철아, 답이 몇 번이에요? 옳지, 4번 잘했습니다. 그 다음 6번은 은석이. 은석이 다시 한번 해볼게. 은석아, 기억 메테인은 화학 원소 기호로 뭐라고 써요? 옳지, CH4. 니은 물은 H2O. 디귿. A는? 잘했어요. A가 CO2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메테인은 탄소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하나는 물, 하나는 이산화탄소. 앞에서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리을 포도당 어떻게 써요? 12, 5, 6 잘했어요. 산소 O2지요, 그죠? 자, 메테인, 물, 이산화탄소, 포도당은 다 무슨 물이에요? 화합물. 그래서 화합물의 수 몇 개? 4개. 그러면 산소 O2는 뭐예요? 원소. 잘했습니다. 자, 상훈이가 7번 해보세요. 상훈이가 7번. 자, 7번은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짚어가면서 같이 합시다. 상훈이는 풀고 혹시 모르겠으면 답을 안 해도 괜찮은데 풀었으면 답을 좀 말해주세요. 상훈아, 풀었어요? 네, 그럼 같이 볼게요. 저 화학 문제 왜 벤다요 그래? 희한해. 그게 이렇게 나와요. 수능 문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고력 문제를 유도해내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올해 2016 수능 20번 문제는요. 1차 함수 2개에 접점 찾는 거 나왔어. 1차 함수 뭐야? 이거 직선 있지,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 2개에 이거 2개 구해갖고 여기 접점 찾는 게 화학 문제로 나왔어. 궁금한 사람 따라오세요. 선생님이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수학과 막 연결시켜갖고 사고력 문제를 막 만들어내는 게 현재 수능화학원의 트렌드예요. 자, 벤 다이어그램부터 분석해봅시다. 자, 1번, 로마자 1번이라고 하는 아이는 화합물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화합물이면서 교집합 부분에 무엇이 끼어들어가야 돼? 분자가 끼어들어가게 되는 거죠. 교집합 부분은 화합물이면서 분자를 동시에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애를 찾으라는 거잖아. 그럼 바꿔 얘기하면 원에서는 화합물은 맞는데 뭐면 안 된다라는 거야.
분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번은 거꾸로 분자인 건 맞는데 뭐면 안 된다는 거야? 화합물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당연히 2는 화합물도 맞고 분자도 맞고, 그지? 자, 한번 찾아봅시다. 분자는 맞는데 화합물이 아니야? 그러면은 두 가지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분자를 찾으면 되잖아. 그치?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지? 옳지. 원소라고 배웠죠. 호전소 물질이라고 배웠죠. 그쵸? 돼요? 그 다음 화합물은 맞는데 분자가 아니야.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엮여 있으나 분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결정들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NaCl과 같은 이온 결정 같은 애들. 그치? 이런 아이들을 찾아보라는 거야. 있어요? 없어요? 여기 1번에 해당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 다음 2번에 해당하는 거 화합물이면서 분자인 아이 누구 있어요? 포도당! 그 다음 CO2! 그 다음 H2O! 그 다음에 화합물은 아닌데 분자는 맞아? 누구지? 옳지, O2.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 몇 개예요? 3개. 여기에 해당하는 거 몇 개예요? 1개. 여기에 해당하는 거 없죠. 그죠? 그러면 7번에 1번. 기억은 CO2이다. 선생님이 미리 써줬어요. 그 다음에 니은. 포도당을 구성하는 원소는 몇 가지냐? 자, 원소 찾아봅시다. 포도당을 구성하는 원소 누구? 탄소, 수소, 산소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3번. 1영역에 속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답이 3번. 4번의 H2O는 몇 영역에 속한다? 2영역에 속한다. 그 다음에 4번, 5번 O2는 몇 영역에 속한다? 3영역에 속한다. 그치? 맞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집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펴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나눠준 1번 프린트 한번 펴보세요. 1번 프린트. 1번 프린트를 펴보시면요.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어요.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 1번 문제는 선생님이 교재에 다룬 거 한 번 더 넣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눈치를 딱 채야지. 아, 1번 문제가 좀 중요하구나. 그럼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벌써 눈치 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2번, 3번 말고 4번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4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5번, 6번 뒷장이 있는데요. 6번은요, 고난도 문제예요. 그래서 6번은 못 풀겠으면 그냥 놔두세요. 6번은 지금 상황에서 처음 화학을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디귿 문항. 그래서 모르겠으면 그냥 놔둬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4번은 질문이 많아서요. 일단 여기서 하나 처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통은 기준을 주고 X와 Y와 Z에 들어가는 물질이 뭔지 찾는 문제가 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기준을 여러분들이 세어보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뽑아내라는 거니까 한 바퀴 돌리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3학년 정도까지 되면은 금방 푸는데 처음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좀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접근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려고요. 자, 4번에 Fe2O3하고 O2하고 F가 나왔어요. 자, 이거를 딱 보시면요. 맨 먼저 뭘 떠올리냐면은 전부 순물질이에요. 그죠? 전부 순물질이야. 근데 이 순물질 중에서도 나누어지지. 뭐와 뭐로? 화합물과 원소로 나뉘어지지. 자, 얘는 화합물이죠. 그쵸? 얘는 원소예요. 얘는요? 원소예요. 잘했어요. 원소예요. 그죠? 그런데 얘는요, Fe2O3는요, 우리가 중딩 시절에 F3 플러스 O 2마이너스 혹시 이런 거 기억나요? 나요? 안 나면은 지금 그냥 알고 계세요. Fe2O3는요, 이런 식으로 이온이 나뉘어질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아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는 분자일까 아닐까? 분자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화합물이에요. 분자가 아니에요. 얘는요, 원소인데 얘는 분자가 맞아요. 분자가 맞고요.
얘는 분자가 맞아야 아니에요? 분자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금속 결정이라고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죠? 얘는 이온 결정이라고 얘기했죠? 그쵸?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주어진 문제를 보면요. 가 부분에 분자인가? 하고 물어보면은 누구밖에 없죠? 산소밖에 없지, 그치?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이 밀려나가는 거지, 그 다음으로. 그치? 그 다음에 니은, 원소인가? 하고 물어보면 얘와 얘 둘 중에 누구밖에 없어, 원소는. 철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 원소만 남기고 얘 마지막으로 밀고 가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소린지? 그래서 이 문제는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풀어갖고 오세요. 지금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되시겠어요? 네. 그리고 프린트 하나 더 나눠드릴게요. 지금 거의 종칠 때 다 돼서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아보가드로수와 몰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텐데요. 어려워요. 어려운 개념이라서 천천히 나갈게요.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나갈 테니까 좀 읽어보시고 계세요. 무슨 소리가 들어있는지. 프린트 나눠드리고 좀 쉬었다가 합시다. 그리고 그거, 그 컨설팅 용지 주세요. 앞으로. 뒤로 돌려주세요. 자, 개인 프로파일 앞으로 넘겨주세요. 네, 앞으로 넘겨주세요. 네, 프린트 남아요? 프린트 남는 것도 앞으로 넘겨주세요. 프린트 못 받은 사람. 네. 개인 프로파일 앞으로 넘겨주시고요. 모자라요? 됐어요? 네. 주세요. 그렇지. 다 냈어요. 안 낸 사람 없죠? 프린트 못 받은 사람. 프린트 못 받은 사람 없고요. 네.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